안녕하세요. 웨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작성한 1만 시간의 법칙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고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HTML, CSS, JS 파일을 켜뒀고요. 우선 HTML 파일부터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TML에 랭 어트리뷰트가 여기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의 페이지의 기본 언어는 한국어니까 지금 이에는 영어를 뜻하거든요. 이거를 한국어인 KO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가 한국어로 된 페이지다라는 것을 브라우저에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좀 내려가다 보면 이미지 태그를 볼 수가 있어요. 이미지 태그. 이미지 태그의 alt 값에는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집어넣는 트리뷰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백그라운드라는 거는 이 UI를 살펴보고 있는 사용자에게는 별 의미 없는 정보라고 할 수 있죠. 이 이미지가 배경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값들은 그냥 이렇게 빈 칸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alt 값 자체를 지우면 안 될까요? 라고 의문을 가져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alt 값을 만약에 삭제해 버린다면 스크린 리더,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이제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죠. 스크린 리더가 alt 값이 없으면 그냥 이 이미지 이름을 읽어버립니다. clock.png 이런 식으로요. 그래버리면 굉장히 듣는 사람으로서는 쓸데없는 정보를 또 듣게 되는 셈이니까 이렇게 alt 값을 비워놓으면 이제 스크린 리더가 이 이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칸으로 두게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 따옴표라는 게 있죠. 이 따옴표는 뭘까요? 이 따옴표를 의미하는데요. 이거 역시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잖아요. 이런 것도 지워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input 클래스로 감싸져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텍스트의 라인 하이트 값이 뭔가 이상하죠? 이렇게 가운데로 오면은 이 텍스트처럼 가운데로 오면 딱 좋을 텐데 상하 가운데 정렬이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살펴보면 지금 이 필드 div 안에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time div 안쪽의 구조를 보면 이 input이랑 p가 div로 하나 더 감싸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UI 상으로 보면은 이것과 이 인풋은 똑같은 구조잖아요. 텍스트가 있고 가운데 인풋이 있고 텍스트가 있고 가운데 인풋이 있고 그래서 굳이 이 div를 따로 넣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삭제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줄을 맞추고 다시 확인을 하면 잘 맞춰져 있는 걸 확인했죠. 쓸데없는 div가 들어가서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효율적인 HTML을 작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필요 없는 HTML 마크업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게 보여야 다른 사람이 그 HTML 파일을 처음 보더라도 대충 이런 구조로 쌓여져 있구나 라고 이제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물론 코드가 차지하는 용량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이 클릭 이미지 값도 이 alt 값도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버튼이 있으니까 클릭이라는 대체 텍스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버튼 자체가 클릭을 위한 요소잖아요. 클릭을 위한 요소에 그 버튼에 대한 이름도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alt 값을 또 집어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like 응원이라는 alt 값이 있는데 이 값도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alt 값은 그림을 설명하는 건데 like 응원이라고 하면은 라이캣이 응원을 한다는 건지 라이캣을 응원한다는 건지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분명하게 응원하는 라이캣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미지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프로그래밍을 10시간씩 훈련한다고 했을 때 고고고 요 그림이죠. 바로 개발자 화면으로 살펴보신다면 응원하는 라이캣. 그래서 이 alt 값도 바꿔봤습니다. 자, 그리고 CSS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keyframes rotate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여기 50%의 로테이트 180디그리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 100%의 360도라면 어쨌든 이 애니메이션이 작동할 때 50%대는 180도로 회전하는 게 맞겠죠. 이거를 쓰든 안 쓰든. 그래서 이건 그냥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TML과 body 값에 width 100%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HTML과 body 태그는 본래 width 값이 화면 전체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거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컨텐츠 아이디에 디스플레이 플렉스와 저스티파이 컨텐츠 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한번 개발자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여기서 디스플레이 플렉스와 저스티파이 컨텐츠 센터 두 개 다 CSS를 해제했는데 변화가 없죠. 즉 쓸모없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스타일들은 지워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래퍼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안쪽에 있는 자식 컨텐츠인데요. 래퍼는 div 태그로 되어 있죠. div 태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위드 값 100%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래퍼는 그야말로 컨텐츠를 감싸고 있는 부모 컨텐츠이기 때문에 자식 요소에 비례하여 높이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 하이트 값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식의 크기만큼 커지고 있는 부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래퍼가 뭔가 정렬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보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그냥 전체 UI를 감싸고만 있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도 필요 없고 플렉스가 필요 없으니 플렉스 디렉션도 필요 없겠죠. 마진은 지금 마진 값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넣어두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부분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없어지면 되겠죠. 아까 제가 HTML의 기본도 최대한 불필요한 태그를 없애는 거라고 했잖아요. CS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스타일들은 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오토 역시 지금은 불필요할 것 같아요. 위드 값을 정해주면 이미지는 자동으로 높이를 잡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인트로 세잉이라는 부분인데요. 찾아보면 이 부분이죠. 연습은 어제 당신보다 당신을 더 낫게 만든다. 자세히 보시면 폰트 패밀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화면에서 이 폰트는 이 OT 인조이 스토리즈 BA라는 이 폰트는 또 다른 어딘가에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검색을 해보게 되면 커맨드 F로 네, 여기와 이 치어라는 부분에서 쓰고 있네요. 이 치어라는 부분은 모달창에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치어라는 클래스 보이시죠? 이게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가 폰트를 다운받을 때 폰트의 용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어떤 폰트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가 필요할 때 100메가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폰트가 이 UI에서 널리 쓰이지 않는다, 뭐 한두 군데 정도밖에 쓰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폰트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폰트를 적용한 이미지를 쓰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폰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이미지로 따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미지는 커봤자 10KB 될까요? 굉장히 용량이 적죠, 폰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수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쿼츠 부분에 이 포지션 릴레이티브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어디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군요. 이 부분인데 포지션 릴레이티브가 잡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굳이 포지션 속성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제를 해주고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버튼의 공통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버튼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요 버튼이랑 그리고 요것도 버튼이죠. 지금 플렉스가 적용이 돼 있는데 이것 역시 플렉스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버튼 자체가 뭐 무엇인가를 정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제하고 나서 별다른 이상이 없는지 꼭 반드시 확인을 해보세요. 일단 이 부분은 별 이상이 없죠. 팝업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3 여기 버튼 부분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달은 모달 버튼도 딱히 달라진 게 없죠. 그래서 버튼 부분의 플렉스도 제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타일도 필요 없는 부분을 쭉쭉쭉쭉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제거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타임 밸류를 쿼리 셀렉터로 타임 밸류라는 아이디를 연결하고 있죠. 타임 밸류는 이 인풋을 의미하네요. 이 인풋 엘리먼트를. 자, 그런데 이 타임 밸류 요소는 변하지 않죠. 항상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넷이 아니고 위와 마찬가지로 콘스트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 밸류의 밸류, 즉 이 타임 밸류 안에 들어가는 값을 의미하죠.
이 값도 한번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함수를 실행했을 때 그 뒤에 값이 바뀔 일이 없잖아요. 예, 이게 중간에 뭐 바뀌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요거 역시 const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 편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얼럿 창이 나타나는 것 말이죠. 어떤 부분인지 다시 살펴볼게요. 만약에 여기 아무것도 적지 않고 클릭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을 작성을 했어요. 프로그래밍. 그래서 다시 클릭을 했을 때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냥 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UI에서는 칸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비었구나 라고 뭐라고 이렇게 내용을 쓰면 되겠지만, 이런 빈 칸이 굉장히 많은 UI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꼭 경고창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분야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클릭하면 네, 시간이 입력되지 않았다. 시간을 입력 안 했구나 라고 딱 사용자가 알 수 있게 이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et timeout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1800세크, 그러니까 1.8초 뒤에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하라 라는 함수인데요. 안을 살펴보게 되면 로딩은 디스플레이 논으로 해서 로딩 창을 끄고 result style display flex로 해서 결과값을 노출하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결과값을 노출하기 전에 결과값의 안에 값이 들어가야겠죠. 그쵸? 값이 들어간 상태에서 결과창이 보여져야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지금 여기서는 워낙 프로그래밍 실행 속도가 빨라서 이 리절트 값 안에 값을 집어넣는 부분이 뒤에 들어와도 사용자가 봤을 때는 값이 잘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처리 속도가 느려졌을 때 아무것도 없는 값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값을 UI에 할당하는 부분을 UI가 노출되기 전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해도 뭐 별다른 차이는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잘 뜨고 있죠? 하지만 만일의 경우는 항상 프로그래머로서는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저와 함께 다시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것들을 수정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앞에서 강의를 찍을 때 이렇게 하지, 왜 후반에 가서 이렇게 또 고치냐라고 좀 불만을 가지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따로 뒷부분에 이렇게 수정하는 시간을 가진 이유는 앞에서 틀려봐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느낌을 좀 더 분명하게 가질 수 있거든요. 틀려봐야 고쳤을 때 좀 더 마음에 남는 거죠. 애초부터 틀리지 않은 코드를 말끔하게 작성하는 건 물론 그것도 좋긴 하겠지만, 본인의 나쁜 버릇을 고치는 데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강의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만나도록 할게요.